자, 페이지는 66페이지고요. 자, 전기에너지 발생과 전환 요거 배울 건데 우리 전기에너지 발생을 두 글자로 뭐라 하느냐? 발전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 발전. 알겠니? 자, 이때 이 전기에너지 발생시키는 발전 원리를 배울 건데 이 발전 원리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 여기 제목 써 있어. 전자기유도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 전자기유도. 이때 이 전자기유도는 뭐냐? 먼저 그냥 간단하게 써줄게. 자, 운동에너지가 또는 역학적 에너지가 뭘 바뀌는 거냐?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기 에너지 발생하는 발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발전 원리를 할 때 기본 원리가 있단 말이지. 기본 원리가 바로 뭐냐? 자기장 변화 때문에 그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야, 이거 그렇게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왔네. 첫 번째 자기장, 그다음 두 번째 전류. 맞지? 자, 그래서 복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의 중학교 2학년 과학이에요. 중학교 2학년 과학부터 복습을 할 겁니다. 복습용이야.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설명 들으세요. 정 쓰고 싶으면 책 마지막 뒤쪽에 보면 빈 공간이 있을 거야. 거기다 쓰시면 돼요. 정 쓰고 싶으면. 알겠니?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배울 걸 뭘 배울 거냐? 바로 자기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자석의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기력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눈깔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이 자기력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자기력을 가상의 선으로 표현한 게 바로 자기력선이에요. 이때 이 자기력선으로 표현된 자기력의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고, 자기장이 있는 애들이 자석, 일명 자성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니? 용어 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성체라고 한다. 자, 이때 이 자성체에는요 항상 N극과 S극이 있다. 이때 이 N극과 S극은 절대 네버 쪼개지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 자성체 N극과 S극을 가진 이 물질끼리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걸 자기력이라고. 근데 이 자기력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눈깔에 안 보이잖아. 그런데 이 자기력을 우리가 뭘로 해? 선으로 표현하죠. 선으로 표현합니다. 그걸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거고, 기본 상식. 야, 자기에는 자성체에는 자극에는 N극과 S극이 있다고 했지. 근데 이 N극과 S극이 서로 같은 극이야. 무슨 힘이 존재하죠? 같은 극 NN 또는 SS. 꺼져. 청력이라고 하죠. 그 다음 다른 극입니다. N극과 S극 무슨 힘이 존재하죠? 인력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 정도는 상식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이때 요 자기력, 인력과 청력으로 된 이 애들을 선으로 표현한 걸 자기력선이고, 이 자기력선을 그리면 우리가 자기력의 공간, 자기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너희들 관심 있는 건 이겁니다. 자기장. 자, 자기장의 장자가 공간 장자, 마당 장자고요. 이거 뭐라고 해석하는 거야? 자기력의 공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너네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고 불러? 중력장이라고 하는 거야.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뭐라고 할까? 그렇다면 전기장. 알겠니? 그래서 장자가 들어가면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건 앞으로 기호가 B라고 씁니다. 뭐라고 쓴다? B.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보느냐? 이걸 물어봐요. 요 자기장의 첫 번째 방향, 그 다음 두 번째 크기, 요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알아야지 오늘 하는 거에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성체부터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성체 하나 그린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그릴 그림, 한 번 자석이면 영원히 자석인 애들이 있어. 이런 거 우리가 영구자석이라고 하는 거고, 선생님은 영구자석 중에서 막대자석 그렸습니다. 알겠니? 자, 여기다가 내가 N극을 그리면 여기다가 당연히 S극이 되는 거고, 얘들아 이거 망치로 빵! 빠샤! 부시면 N극과 S극이 분리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 절대 안 돼. 이거 빵 부순과 동시에 NS가 되고 여기는 NS가 돼. 알겠니? 또 빵빵 부시면 자석이 4개가 나옵니다. 알겠니? 이거 언제까지 부실 수 있을 것 같아? 원자 단위까지. 알겠니? 그래서 원자가 자석이야. 그걸 우리가 원자자석이라고 합니다. 원자자석이 모여서 자성체가 되는 거야. 이런 애들을 우리가 강자성체라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우고요. 아, 나 이 얘기 안 했다. 이 부분 내년에 또 나온다. 고1 통합과학에 또 나온다. 알겠니? 그래서 배울 때 제대로 배워놓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올해는 그냥 대충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기본 개념을 배우고 내년에는 수식 써서 배운다. 알겠니?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시작 한번 해보자.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돼 있어. 이 방향을 우리가 뭘로 확인하느냐? 바로 이 방향은요, 나침반이라고 하는 자성을 띤 물체가 있어. 우리가 방향 찾는 데 쓰는 거 있죠?
그치? 그 녀석을 이용해서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이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 찾을 때는 뭐가 필요해? 나침반이 필요하고요. 나침판의 무슨 방향?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가 뭘로 잡아?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나침판의 N극은요. 원래 원칙적으로 니들 책에는요. 빨간색이 N극, 파란색이 S극 그렇게 나와. 야, 학교 시험지는 그렇게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죠. 그래서 보통 나침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 한쪽은 칠하고 한쪽은 안 칠해. 칠한 부분을 N극이라고 한다면 안 칠한 부분은 S극이죠.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맞아? 그다음 이쪽을 가지고서 내가 바깥쪽을 나가서 요 N극이 가리키는 쪽을 쭉 계속 따라가. 그러면 지구에 뭐하고 만나? 북극하고 만나죠. 그치? S극이 가리키는 쪽을 쭉 따라가. 그럼 지구에 뭐하고 만나? N극하고 만나요.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앞으로 요 그림은 앞으로 뭐하고 똑같으냐? 지금 이제 자기력선을 그릴 거거든. 이 자기력선에서 화살표의 끝부분이 N극 방향이다라는 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알겠니? 그럼 매번 이거 선생님이 그리기 귀찮아서 선생님은 손가락을 많이 이용하죠. 손가락의 손끝 여기가 N극이야. 그럼 이쪽은 뭐에 해당돼? 여기가 N극이니까 S극. 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 한번 해볼게. 자, 여기다가 이제 나침반을 놨습니다. 나침반 땅. 됐죠? 그럼 여기 N극, S극이야. 근데 여기는 N고 여기도 N이잖아. 그럼 N과 N은 무슨 힘이 존재한다고 했어? 꺼져라. 그럼 S하고 N은 이리 와. 그래서 얘가 왼쪽으로 돌아가겠죠. 됐어? 그 다음 여기다 놔도 또 왼쪽으로 돌아가고 여기다 놓으면 어느 쪽으로 돌아가? 오른쪽. 여기다 놓으면 오른쪽으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이걸 주변에 자기력선을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입버릇처럼 외우라겠습니다. N극 나가시고 나가시고 나가시고. 됐죠? 여기는 S극 어떻게 돼? 쏙쏙 들어가시고 들어가시고 들어가시고. 됐냐? 됐어? 그 다음 위하고 아래는 어떻게 그리라겠어? 한 바퀴 돌리시고 두 바퀴 돌리시고. 됐니?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여기다가 나침판을 놓으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자, 여기도 역시 우리가 나침판을 놓습니다. 그럼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라는 얘기야. 이해됐니? 그 다음 여기다 나침판을 놨어. 그럼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다. 됐어? 그럼 여기다 놨어. 그럼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다. 됐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야. 자, 이게 바로 뭐에 해당돼서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사방이 그치? 동서남북. 이거 무슨 쪽이니? 서쪽이요. 무슨 쪽이니? 서쪽이요. 이거 무슨 쪽이니? 동쪽. 여기는 무슨 쪽이야? 동쪽이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장 방향 알아봤고 이제 자기장의 크기, 세기입니다. 자기장의 세기는요. 자기력선이 조밀한 게 센 거야. 다시 한번. 자기장의 크기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기력선이 쪼밀쪼밀, 다른 말로 빽빽하면 자기장이 세다라고 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기에서 제일 빽빽한 부분이 어디야? 여기 양 끝이지.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동글뱅이 친 이런 부분이 자기력선이 가장 조밀하다. 자기장이 세다. 그럼 자기장이 세. 그럼 덩덩덩덩덩덩 자기장이 약하죠. 그렇지? 그럼 자 이런 걸로 알 수 있네. 자, 자석이 지금 현재 여기에 고정되어 있다고 치고 현재 여기 있던 어떤 물체가 이쪽으로 왜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오른쪽으로 쭉쭉쭉쭉. 그럼 자기장이 세지는 거야, 약해지는 거야? 세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거꾸로 나는 가만히 있고 이제 자석이 왼쪽으로 가고 있어. 왼쪽으로. 맞아? 그래도 역시 이 조밀한 부분이 왼쪽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이거 자기장이 세지는 거야, 약해지는 거야? 세지는 거야. 이게 원리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중3은 여기까지 배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요 정의부터 다시 해. 정의부터 다시 한다. 정의부터. 근데 올해는 그렇게 어렵게까지는 안 가르쳐 줄 거야. 알겠니?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자기장의 방향과 크기를 알아봤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 바로 이거야. 이 방향하고 크기가 방향만 바뀌던지 크기만 바뀌던지 또는 둘 다 바뀌던지 아무튼 자기장이 바뀌었어. 다시 한번. 자기장이 바뀌었어. 자기장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방향만 바뀌던지 크기만 바뀌던지 둘 다 바뀌었어. 그러면 그 자기장이 방향 아니 말 이렇게 꼬이냐? 자기장이 바뀌는 걸 싫어해. 다시 한번 뭐라고? 자기장이 바뀌는 걸 싫어해. 그래서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전기가 흐릅니다. 너 바뀌지 마. 너 내 옆에 있어. 아니면 너 저리 가. 너 이리 와. 그런 식으로 뭐가 생긴다? 바로 유도 전류가 생겨서 못 가게 못 오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생겨. 그게 바로 오늘 배울 발전의 원리야. 자, 이때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또 CF하고 하나 짚고 넘어갈 거. 얘들아,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거 배웠다.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뭐가 생겨? 자기장이 생겨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석이 돼요. 그때 이걸 가지고 민채야 벌써부터 줘라. 이걸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 첫 번째 직선 도선이냐, 두 번째 원형 도선이냐. 맞아?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원형 도선이야. 무슨 도선? 원형 도선. 알겠니? 그래서 원형 도선 그림 하나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딴 건 관심 없고 요건 하나 항상 짚고 넘어가야 돼. 왜냐면 이 니들이 이거 방향을 너무 못 찾아. 이거 고등학생들도 못 찾아. 그래가지고 내가 답답해서 미치겠어. 그래서 잘 봐. 여기다 이제 코일을 꽂을 거야. 코일을 감을 겁니다. 코일을 감을 건데 코일을 이런 식으로 감았다고 그림에 나와 있어. 이렇게 감았다고. 됐습니까? 됐니?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든지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든지. 맞아? 그래서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럼 전류가 흘렀으니까 자석이 되겠지. 자기장이 생긴다는 얘기는 N극, S극이 생긴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막대 지금 현재 전류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감기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오른 나사 중에서 손가락을 어떻게 잡았느냐? 요 네 손가락 전선이 많은 요 네 부분을 우리가 네 손가락 잡고 요게 바로 전류 방향이고 요 엄지 손가락이 나침판의 N극 방향. 즉 자석의 N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맞아? 그래서 여기가 N극 되고 여기가 S극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N극, S극이니까 일종의 얘가 이런 식의 자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기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왼쪽, 여기도 왼쪽, 여기는 오른쪽, 여기는 오른쪽이 되겠지. 맞아?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해보자. 얘들아, 얘는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얘는 할 수 있지. 야, 안에가 비었어 안 비었어? 비었죠? 안에 비었잖아. 그치? 여기다가 나치판을 놓으면 가영아, 이 나치판에 여기다 놓으면 여기 있는 나치판의 N극은 어느 쪽을 향하냐?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 왼쪽? 야, 왼쪽이면 N극 N극인데? 자, 여기는 나가시고 여기는 쏙 들어가시고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가운데는 이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많이 틀리는 게 뭐냐? 요 가운데에 놓으면 얘가 N이니까 오른쪽으로 가나? 아니에요. 왼쪽입니다. 그냥 이어주시면 돼. 여기 안에가 어떻게 된다고? 이어진다고. 요렇게. 그래서 자석의 안쪽하고 바깥쪽은 자기장이 반대야. 바깥쪽은 N극에서 S극이잖아. 자기력선이. 안쪽은 S에서 N입니다. 알겠니? 자연스럽게 외워두세요. 됐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냐? 이번에 이제 무슨 짓을 할 거야? 전류가 이게 아니라 이걸로 바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안쪽에서 바깥쪽이니까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가 뭘로 바뀌어? N극. 여기 뭘로 바뀌어? S극. 됐어? 그래서 자기장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니네가 이제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전류 방향 따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빨간색하고 검은색은 봐봐. N극이 갑자기 S극으로 바뀌었어? 전류가 반대였구나. 거꾸로 S극이 N극으로 바뀌었어? 전류가 반대였구나. 됐냐? 이런 식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중학교 2학년 거 1차 복습. 열차 복습이야. 열차 복습. 자, 그 다음 2차 복습. 2차 복습. 중2 거다잉. 중2 거. 자, 우리는 전기 삼형제에 대해서 배웠어. 맞아? 자, 지속적인 전하의 흐름을 우리가 전류라고 합니다. 전류는 뭐라고 써요? I라고 기호라고 써요. 근데 이 전류가 지속적으로 흐르려면, 즉 전기가 지속적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녀석, 그걸 뭐라고 해? 전압이라고 하는 거고, 전압은 우리가 뭐라고 쓴다? V라고 씁니다. 됐어? 되니? 그래서 전류가 있어야지 전압이 생겨? 아니, 전압이 있어야지 전류가 흘러. 다시 한번, 뭐가 있어야지 뭐가 흐른다? 전압이 있어야지 전류가 흐릅니다. 알겠니? 그 다음 전압이 있으면 전류가 흐르는데 이때 이 전류는 전압, 전기 에너지를 막 날라다 주는 녀석이 전류야. 근데 이 전류가 흐르다 보면 이 전기 에너지를 노리는 녀석이 있어. 즉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녀석. 그걸 뭐라고 해? 저항이라고 하는 거고. 저항이라고 하는 거고. 이때 이 저항을 라지 R이라고 쓰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앞으로가 아니라 예전부터 이걸 뭐라고 설명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자, 이 전류는 너희들이야. 학생들, 니들이야, 니들. 니들이야, 니들. 니들이 이제 집을 나와서 막 움직이려고 그래.
막 불어오면 뭐니 뭐니 해도 용준아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이 바로 요 전압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주는 집구석이 바로 건전지입니다. 전원장치가 바로 집구석이야. 돈을 주는 거야. 그러면 돈을 갖고 있는 학생이 룰루를 움직이다 보면 그 돈을 노리는 새끼들이 있겠죠? 서연아 이걸 뭐라고 해? 저항? 일명 뭐라고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깡패입니다. 이게 뭐라고? 깡패. 깡패라고 쓰는 이유는 뭡니까? 살인 강도가 아니란 얘기야. 돈만 뺏는다는 얘기야. 돈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자 여기 전구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전구는 저항이죠. 그 다음 여기에 스위치가 하나 있고요. 쓱. 그 다음 여기에 바로 뭐가 있어? 건전지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어. 현재 전구에 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겠죠. 왜? 스위치가 열려 있으니까. 자 근데 내가 이제 이거를 스위치를 닫아버릴 거야. 쓱 닫았다. 자 그 다음 니네 이 정도는 알고 있죠? 건전지에서 긴 건 플러스고 짧은 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뻔할 뻔쩍 뻔데기 전류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흐르냐 민채야? 뭐 안 들려. 플러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이건 상식이에요. 누가 너를 중3이라고 하겠니? 둘 중에 하나 찍어서 맞으면 0 되고 틀리면 역적되는 거. 뿔마야 마뿔이야. 잘 찍었어. 자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게 전류야. 자 그러면 잘 봐. 요가 뭐 무슨 기호라고 했어? 건전지. 이게 뭐라고 했어? 건전지. 이 건전지는 새 건전지야. 그럼 집구석에 뭐가 많아? 돈이 많아. 그래서 얘가 전압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전압, 돈을 누구한테 공급하는 거야? 요 도선 내하고 요 건전지 내에 있던 전자들한테 바로 에너지를 주는 거야. 그러면 전압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이때 이 전류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야, 너네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실제 요 내부에서 움직이는 건 전자야. 그럼 전자는 실제 이렇게 돌아요. 근데 우리는 전류 방향하고 전자 방향은 반대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린 전자 흐름 가지고 전류라고 잡지 않고 전자의 반대 방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돈을 가진 학생들이 룰루룰루룰루룰루 가고 있어. 룰루루 가고 있다가 이쪽 골목에 딱 오니까 빠바밤 누가 있어? 전국 깡패가 있네. 그치? 전국 깡패가 이제 지나가던 서현 학생을 부르는 거야. 일로. 야야 여기 원영이 닮은 애 일로. 그치? 딱 이러가지고 딱 불렀으면 이제부터 이제 기본 멘트가 들어가겠죠. 멘트가 들어갈 거 아니야. 야 너 얼마 있냐? 원영이는 없어요 돈이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럼 또 뭐라 하겠어? 야 뒤져서 나오면 한 대 뭐 10원에 100만 대 뭐 어쩌고저쩌고 할 거야. 되니? 그러면 돈 다 토해내 안 토해내? 토해내겠지. 한 2대 맞으면 토해낼 거 아니야. 한 대만 맞아도 때리려고 해도 여기 있어요 하는 애들도 있겠지. 그러면 이제 잘 봐. 지나갔던 전류가 지금 현재 돈을 갖고 이쪽으로 가다가 얘한테 다 뺏겼어. 뺏겼으니까 돈을 잃고 쳐 울면서 집에 가겠죠. 원영이 돈이 잃었죠 하면서 막 집에 갈 거야. 집에 갔더니 누가 우리 딸 이쁜 원영이를 울려 이러면서 그치? 또 돈을 줘 안 줘? 주겠죠. 그럼 돈을 주면 우리 원영이 닮은 서현 전류는 또 밖으로 나가 안 나가? 돈 써야지 하면서 르르르르 나가. 막 나가다 보니까 또 누가 있어? 깡패가 있네? 또 돈 뺏겨 안 뺏겨? 뺏기죠? 뺏기고 또 울면서 집에 가. 야 일반적으로 여기 한 2번 정도 뺏겼으면 3번째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지 정상이죠. 얘 가 안 가? 갑니다. 언제까지 갈까? 집안 거덜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야. 집안 거덜날 때까지. 그래서 이 건전지가 이제 더 이상 닳으면 불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때 이 전구 깡패는 무슨 역할을 한다? 학생 전류가 갖고 온 전기 에너지를 마구마구 써서 전기를 빛으로 바꿔주면서 막 빛내면서 놀겠죠. 반짝반짝 신나게. 이게 만약 전동기 깡패라면 돌면서 놀 거고요. 이게 바로 전열기 깡패라면 열리면서 놀 거고, 이게 스피커 깡패라면 소리 질러 하면서 놀 거야. 되니? 이게 기본적인 원리야. 그래서 이때 이 전압과 전류와 저항의 상관관계를 알려주는 유명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공식 무슨 공식이죠? 전기에서 뭔가 허전하고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고 돌아버릴 때 도움을 청하는 공식. 도와줘? 가영아 무슨 공식? 무슨 법칙? 그걸 무슨 법칙이라고 해? 맞아. V는 IR.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무슨 법칙? ohm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제에서 오hm 법칙. 이 법칙은요.
전기의 기본입니다. 올해 또 나왔나? 오늘 나온다는 게 아니야. 알겠어? 요거 전자기유도 다음에 전력하고 전력량 할 때 이런 문제 나오니까 이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입니다. 그럼 하나 빠진 거 단위. 전압 단위는 V라고 쓰고 볼트라고 읽어요. 얘는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습니다. 얘는 요딴 식으로 쓰고 읽을 때 뭐라고 읽죠? 옴이라고 읽어. 재수 옴 붙었어. 자, 그러면 복습은 다 끝났습니다. 뭐라고? 복습 다 끝났다. 자, 이제 복습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할 거야? 오늘 배울 겁니다. 자, 이름하여 전자기유도입니다. 전자기유도. 이거하고 헷갈리는 거 정전기유도하고 헷갈리면 안 돼. 중학교 2학년 때 정전기유도 나오거든.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근데 재밌는 거 정전기유도란 말은 이제 안 나오니까 전자기유도만 기억하시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전자기유도가 뭐냐? 아까 기본적인 원리 운동에너지가 전기로 바뀐다는 건 얘기했고요. 자, 이제 정확한 의미 한번 알아볼게. 잘 봐.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얘가 1, 얘가 2, 얘가 3이야. 해석 어떻게 하느냐? 자기로 전기를 이끌어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전자기유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로 전기를 어떻게 해서 이끌어내느냐? 원래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쓸게. 자기장의 변화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 얘들아, 앞으로는 이렇게 쓰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잘 봐. 기호를 쓸 거야. 변화는 앞에다 이렇게 삼각형 하나 그리고 뭐라고 읽죠? 델타라고 읽죠.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 여기서 자기장의 변화는 자기장의 방향만 바뀌든지 크기만 바뀌든지 아니면 둘 다 바뀌든지 아무튼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 그러면 이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너 변하지 마, 바뀌지 마라고 하는 쪽으로 뭐가 생기느냐? 유도 전압이 생겨. 그래서 이 유도 전압이 생겨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 이게 바로 뭐야? 전자기유도야. 니들 책에는요 이것만 나와. 처음과 끝. 근데 생각해봐라. 아까 얘기했지. 전류는 학생이 움직이는 거라고 했죠. 학생이 움직이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그 돈을 뭐라고 해?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돈, 전압, 에너지. 됐어? 되니?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 이 자기장 변화를 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거든. 움직이는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인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현상이야. 아, 에너지 변환시키는 거, 전환시켜주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거다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미리 좀 알아둬. 이때 니네 앞에서 배웠던 이 전자기유도 과정에서는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역학적 에너지가 아니지. 이거 역학적 에너지 아니야. 그래서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나오잖아. 다 틀려. 전자기유도에서는요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알겠니?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바뀌지 않아. 자, 그거는 나중에 이제 결론으로 얘기할 거고,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 전자기유도에서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요겁니다. 유도 전류가 생겼잖아. 이때 이 유도 전류의 첫 번째 방향은 어느 쪽이냐, 두 번째 유도 전류가 언제 세지느냐, 그게 항상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유도 전류의 방향과 크기 요 두 가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유도 전류의 방향과 크기다. 1번 유도 전류의 방향입니다. 자, 방향은 핵심이 이거야. 변화를 방해. 뭐라고? 변화를 방해. 이때 이 변화를 방해한다라는 걸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테니까 잘 봐. 그림 그릴 거다. 여기가 N극이 있었어. 그 다음 여기에 코일이 하나 있었고요. 코일이 들어있는 원통이 있었습니다. 원통. 스륵. 그 다음 여기에 이런 식으로 감겨져 있어. 뭐 감겨져 있는 거 아까 뭐 본 거 같지 않냐? 이거에서 유도 전류 따지기 위해서 아까 전류의 자기작용 그거 따진 거야. 그럼 여기에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검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G라고 쓰는 건 검유계예요. 실제 검유계는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가 0입니다. 0. 그 다음 여기를 만약에 플러스라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 바늘이 평상시 때는 이렇게 돼 있어. 전기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그럼 이쪽으로 막 움직였어. 그러면 플러스 방향으로 전기가 흘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쪽으로 흐르면 아까 흐른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만약 왼쪽으로 흘렀는데 왼쪽은 이렇게 돼 있었어. 즉, 요 각도가 몇 도 안 돼. 그치? 근데 이게 첫 번째거든. 두 번째 때는 얘가 이렇게 됐는데 반대 방향으로 흘렀는데 각도가 더 크네? 그럼 전류 세기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세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눈금이 있습니다. 눈금을 읽으면 몇 배 세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알겠니?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왼쪽하고 오른쪽은 전류 방향이 반대고요.
그다음 요 각도 때문에 전류의 세기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치. 그게 바로 뭐다? 검유계야. 알겠니?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돼. 자, 그럼 이제 이거부터 무슨 짓거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얘가 없었어. 이 새끼 자기장이 있어 없어? 없지. 자, 얘가 있습니다. 졸지 말라고 했지 너. 오해받게 하지 마 그러면. 계속 좋은 것 같아. 자, 그럼 여기 N극 봐봐. N극이 현재 있다. 그럼 여기서 자기력선이 막 나오겠죠. 여기 나오는 쪽이죠. 막 나오는 쪽이야. 그럼 나오는 쪽에서 얘가 자기장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겠지. 근데 문제는 얘가 생긴과 동시에 자기장 영향을 살짝 받는데 문제는 얘가 가만히 있어. 그러면 거리가 바뀌지 않고 얘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자기장 변화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 자기장의 변화야. 자기장 변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새끼를 가지고 내가 두 가지를 할 수 있어. 자, 첫 번째 자석만 움직이든지, 두 번째 얘만 움직이든지. 보통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움직이는 겁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짓거리 할 거냐? 얘가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거야. 얘가 다가온다. 그럼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핵심으로 잡는 건 누구냐? 얘가 주인공이야. 이 새끼가 주인공이다. 얘가. 그럼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요 B금집 면적이 주인공이에요. B금집 면적.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동글뱅이 친 이 부분이 자기력선이 제일 조밀하다고 했죠. 그럼 요 지점이 자기력선이 제일 조밀하다. 자기장 세기가 제일 크단 얘기야. 센 놈이 다가와요, 멀어요? 얘들아, 여기가 기준이라고. 여기 기준. 요 기준 입장에서는 요 동글뱅이 친 부분, 자기장이 제일 센 부분이잖아. 자기력선이 제일 조밀하니까. 센 놈이 다가와요, 멀어져요? 화살표 봐봐. 다가오죠. 다가오죠. 그럼 자기장 세기가 요 입장에서는 세지는 거야, 약해지는 거야? 세지는 거야. 맞아? 됐어? 그래서 요 파란색 다가올 때는요, 여기에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기장이 세지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장이 세지네. 야, 아까는 얘가 가만히 있었을 때는 자기장이 안 셌잖아. 일정했잖아. 다가오니까 얘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해? 오이치, 자기장이 세지네? 나는 세지는 게 좋아, 싫어? 싫어. 왜? 변화가 방해하는 거야. 변화를 싫어하거든. 그래서 너 N극 다가왔기 때문에 내가 자기장이 세지는 거 아니야? 너 못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무슨 극으로 만들어주냐? 못 오게끔 N극, 여기를 S극으로 만들어줘. 서연아, 여기 잘 봐야 돼.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때. 왜? 세지는 놈이 들어오니까. 이해됐니?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 새끼가 N극 되면 요 N극이라고 하는 자석이 오게 만들어요? 못 오게 만들어요? 못 오게 만들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청력이 작용하게끔 만들 거야. 됐어? 그러면 청력이 작용하게끔 여기 위가 N극, 여기에 위가 N극, 아래가 S극 되려면 요 내부에 뭐가 생겨야 돼? 전류가 흘러야 돼. 맞잖아. 그치? 그래서 요 전류가 흐르려면 아까 이거 배웠죠? 이렇게 흐르면 되죠. 이렇게. 여기 코일 통이 있고요. 전선이 이렇게 해서 감겨 나오면 돼. 이해되니? 그러면 들어가서 나오니까 전류는 아래에서 위로 흐르겠네. 맞아요? 이걸 편의상 플러스 전기라고 하죠. 됐음?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얘를 안까지 집어넣었다가 다시 뺄 거야. 뺄 거야. 뺀다. 그럼 빼게 되면 얘가 이제 멀어진다. 빨간색 보세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 센 놈이 나한테 와서 들어와서 센 놈이 멀어지는 거지. 그러면 자기장이 빨간색으로 했을 때는 세지는 거야, 약해지는 거야? 약해지는 거죠. 자기장이 약해지면요, 약해지는 게 싫잖아. 그래서 얘를 못 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가 뭘로 바뀌어? S. 그럼 여기가 뭘로 바뀌어? N극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S극이 되니까 얘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요 위에 있는 N극이 못 가게끔 잡아당길 거야. 인력. 됐어? 됐니? 자,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위에가 S, 아래가 N극 되려면 아까 파란색의 반대. 그치? 그러면 전류가 반대면 자석의 극도 반대다. 그래서 이번엔 전류가 아래쪽으로 흘러 위쪽이 플러스였으니까 아래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검유계를 달면 검유계가 어떻게 되겠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왕복을 할 거야. 얘를 내가 왔다 갔다 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뭘까요? 잘 봐. 내가 이걸 딱 이 상태에 놓고 이걸 파란색으로 내렸다고 했죠? 이거하고 똑같은 건 이 코일이 올라가면 똑같지. 코일이 내려가면 이 빨간색하고 똑같겠지. 같은 거야. 알겠니? 이게 바로 뭐에 해당돼? 유도 조절 방향이야. 시험 문제 이거 방향 찾는 게 잘 나와요. 니들 참고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중3 과정이야. 중3 용어로만 설명한 거야. 고1 용어로 설명하면 더 복잡해.
알겠어? 중3 거는 그래서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알겠니?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방향은요 이렇게 잡습니다. 잘 들어. 변화가 누구 때문에 생겨? 얘 때문에 생긴 거지. 자석. 그치? 그래서 이 방향은 항상 머릿속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잘 봐. 자석이 N극이 다가오니까 N극 됐고 N극이 멀어지니까 S극 됐지. 그치? 다가오면 못 오게끔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울 땐 오지마라고 외워. 다시 한번 뭐라고 외운다? 오지마라고 외워. 다가오면 못 오게.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될까?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지마라고 외우시면 돼요. 뭐라고? 가지마. 그래서 방향을 외울 때는요. 오지마, 가지마. 그럼 오지 말란 얘기는요. 무슨 극이 된다는 얘기야? 인력이 된다는 얘기야? 청력이 된다는 얘기야? 청력. 그럼 가지 말란 얘기는 인력이 된다는 얘기야? 청력이 된다는 얘기야? 인력이 된다는 얘기죠. 됐지? 그럼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뭔지 한번 봐라. 얘 내려왔지? 내려오니까 인력하고 청력이 어떻게 됐어? 자기력이 운동의 반대 방향. 그치? 그럼 잘 봐봐. 현재 얘는 멀어졌죠? 멀어졌을 땐 이 자기력이 어떻게 존재했어? 이 운동의 반대 방향.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전자기도는요. 운동 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뀌는데 이 운동 에너지를 방해하는 쪽으로 힘이 생기는 거야. 운동 에너지를 방해하는 쪽으로 반대 방향 힘이 생겨서 그 방향으로 전기 에너지가 생긴다. 이게 바로 전자기도의 핵심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잘 봐봐. 밑으로 내려오고 있었거든?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뭔 얘기야?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는 얘기야.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데 못 가게끔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겨. 이 자기력은 중력 아니잖아. 중력 이외에 또 다른 힘이잖아.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겠냐 안 되겠니? 안 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알겠니? 됐어? 그럼 이번엔 여기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죠. 근데 못 가게끔 반대 방향에 인력이 존재하죠. 아, 중력 이외에 또 다른 힘이 존재하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그리고 책 보고도록 할게요. 아니다. 하나 더 해야지. 자, 여기 이번에는 S극입니다. 그 다음 여기도 똑같은 녀석이 있어. 똑같은 녀석이 있습니다. 코일. 이렇게 놓고 여기 검육에. 됐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에이씨. 이거 6번 감은 걸로 하자. 그냥 여기다 중간에 하나 더 해야지. 됐죠? 똑같이 감은 거야. 자, 이번에 한번 봐봐. 이번에는요, 얘가 내려옵니다. 그치? S극이 와. 못 오게끔 해야 되죠. 오지마! 무슨 극 돼야 돼? S극.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S극 되려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여기가 N극이죠? 이렇게 흐르면 되죠. 이렇게. 그럼 이쪽으로 가게 흘러야 되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네. 아, 마이너스. 됐어? 그 다음 얘가 이제 왔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빠집니다. 그럼 여기가 무슨 극이 돼야 돼? N극이 되면 되죠. 못 가게. 가지마! 맞아? 그러면 아까 X가 N극 되려면 이번엔 전류가 이쪽으로 플러스.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봅시다. 이렇게. 맞죠? 됐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둘 게 있어. 잘 봐. 잘 봐라. 생각 잘해. 자, 여기 있는 빨간색하고 여기 있는 파란색하고 똑같네? 전류가. 자, 얘 파란색은 뭐였었죠? N극이 오는 거였지. N극이 오는 거하고 여기서 빨간색은 뭐였죠? S극이 가는 거였지. 맞지?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을 거. N극이 오는 거하고 S극이 가는 거는 똑같습니다. 결과가. 맞지? 그럼 이번엔 거꾸로. N극이 가게 됩니다. N극이 가는 거야. N극이 가는 거다. 그러면 N극이 여기다가 가. 그럼 이게 빨간색이니까 이거 마이너스지. 얘하고 똑같은 건 무엇입니까? 하면 S극이 오는 거야. 됐어? 그럼 S극이 오게 되는 건 파란색인데 봐봐. 마이너스 똑같잖아. 자, 그래서 니네 이제 입버릇처럼 외워둘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잘 봐. 요건 N극, 얘는 S극. 자기장이 반대네. 자석의 극이 반대네. 그치? 자석의 극이 반대면 전류가 반대야. 근데 이거 오는 거고 이건 가는 거지. 그치? 근데 오는 거에 가는 걸로 이것도 반대지. 그러면 오는 거하고 가는 거하고는 또 자석이 전류 방향이 반대죠. 그치? 그럼 잘 봐. N극이 S극으로 바뀌었으면 전류 반대. 오는 게 가는 걸로 바뀌었으면 또 전류 반대. 그러면 왼쪽하고 오른쪽은 반대의 반대니까 그대로지. 됐어? 그래서 이걸 외워. 반대의 반대는 그대로야.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이게 뭔 얘기야?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치? 이것도 똑같아. 반대면 그대로입니다. 이거 외워둬야 돼. 왜 이렇게 졸지? 이것들이? 졸지 마! 자, 그러면 일단 자기장의 방향, 아니 유도전류의 방향 알아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떨어졌네. 이번에 배울 거는요. 유도전류의 세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배운다? 유도전류의 세기. 유도전류의 세기 또는 크기입니다. 유도전류 왜 생겼어? 얘 때문에. 얘가 왔다 갔다 해서. 맞아? 되니? 그래서 니들은요, 이 유도전류의 세기는 앞으로 이렇게 올 거야. 앞으로 외울 거, 이렇게 올 거다. 이 유도전류 세기를 우리가 I라고 쓸 거다. 이게 무슨 기호냐? 무슨 기호예요? 비례한다죠. 그치? 비례한다. 자, 지금부터 보자. 이 유도전류 누구 때문에 생겼다고? 얘네들이 움직여서. 그쵸? 움직여서. 그래서 이걸 쓸 때 자석의 세기가 클수록 작을수록 클수록. 됐어? 자기장이 센 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유도전류가 셀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이 자석이 천천히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빨리빨리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게 더 셀까? 빨리빨리.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 자석의 속도가 클수록.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때 얘가 왔다 갔다 하면 자기장 변화가 생기지. 이때 이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는 쪽에서 전류가 흐르는 쪽은 아래쪽이지. 전류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 세기가 바로 왜 생기는 거야? 얘가 생기는 이유는 얘가 다가오면 모두 오지 마! 멀어지면 가지 마! 하려고 잡아 당기려고. 그럼 여기에 있는 녀석이 힘이 세게 흐르려면 유도전류가 세야 돼. 언제 세게 흐르느냐? 중학교 2학년 과정입니다. 요 원형 코일에 흐르는 자기장 세기가 세지려면 첫 번째 전류가 세야 된다? 맞아? 전류가 세면 여기에 자기장이 세게 걸려. 자기장이 세게 걸리면 이 새끼가 못 오게끔 오지 말라고 충력도 세게, 가지 말라고 인력도 세게. 맞아?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거야. 코일에 가문수가 많을수록, 기문수 아니에요. 가문수입니다. 요 세 가지가 유도전류의 세기를 세게 하는 방법이야. 야, 중학교 3학년 때는 이렇게 그냥 말로 쓰고요. 고등학교 때는 공식으로 바꿉니다. 알겠니?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자기도에 대한 기본 원리 배웠으니까 책에다가 데코레이션 할게요. 데코레이션 합니다. 자, 맨 먼저 전기에너지의 발생이라고 되어 있어. 전기에너지,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전기에너지라고 하고요. 이 전기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 오늘은 필요 없다. 오늘은 필요 없다. 다음 시간 필요하다. 자, 그다음 오늘 배울 거의 핵심은 뭐라고? 전자기도입니다. 전자기도에다가 별표 3개 하세요. 별표 몇 개 하라고? 3개. 무조건 나와요. 전자기도 별표 3개. 자, 코일 주변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라고 했어. 밑줄 쳐. 자기장이 변하면서. 자기장이 변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 이때 이 전류를 뭐라고 한다? 유도전류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자기장이 변하기 위해서는 요 녀석이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되죠. 움직여야 되잖아. 움직이니까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바로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근데 저기에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를 전환된다라고 했으니까 니들이 착각하십니다. 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나 보다. 아니, 보존되지 않는다고. 알겠어?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일부를 전기 에너지로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써놓으세요. 왼쪽에다 써.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다음 쓰는 김에 미리 좀 써놔라. 그러나 에너지 보존 법칙은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나중에 맨 마지막에 배우겠는데 전체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다는 얘기. 됐죠? 자, 용어 좀 한번 배우자. 자, 유도전류, 전자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해요. 유도전류는 여기입니다. 코일에 흐르는 거야. 여긴 전기가 흐르지 않죠? 그 다음 유도전류의 방향과 세기를 알아보는 장치가 검유계예요. 검유계.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선 크게 두 가지 할 수 있어. 첫 번째,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왔다 갔다. 두 번째, 얘는 가만히 있고 아래가 왔다 갔다. 그 다음 이런 경우는 나온 적은 없지만 이것도 가능할 수 있죠. 이론상 이거 되지. 이거 둘 다 동시에 움직이면. 근데 만약 이건 될까? 이렇게 안
안 돼요. 서로 상대 속도가 있어야 돼요. 알겠니? 상대적인 속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자. 여기다 표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누가 움직인다고? 얘가 움직여. 얘가 움직여서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와요. 오게 되면 위에가 N극이네. 그럼 여기가 뭘로 바뀌어? 오지마 이 새끼야. N극, 여기가 S극. 그치? 그 다음 현재 얘가 N극이고 여기도 N극이니까 얘를 못 오게끔 청력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청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운동을 방해하는 거야. 그럼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기가 N극 된다? 그럼 검유계에 전기가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검유계가 여기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고 칠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이제 유도줄의 방향 한번 알아볼게요. 이것도 역시 별표하시고요. 항상 물어보는 건 방향과 크기입니다. 방향!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라고 돼 있어. 이때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오라겠어? 오지마! 가지마! 다가오면 오지마. 멀어지면 가지마. 외워. 오지마, 가지마. 오지마, 가지마.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자석이 정지해 있습니다. 자기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자기장 변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장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포인트는 뭐라고? 자기장 변화. 됐어? 자기장 변화. 그 다음 이런 것도 있다. 여기도 코일이고 여기도 코일이야. 코일인데 여기 코일인데 여기에 스위치를 달아놨어. 그래서 스위치 온 하면 자기장이 있는 거지. 스위치 오프하면 자기장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가만히 있고 얘도 가만히 있는데 여기 스위치 담아놓고 다 여기다 걸어놔서 스위치 온 오프 하면 얘 입장에서는 자기장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니까 자기장이 세졌다가 약해졌다 세졌다가 약해졌다니까 이건 전자기호도 맞아. 됐어? 근데 지금 그림하고 틀려요. 지금 그림은 영구자석하고 코일입니다. 현재 여기가 자석이 있던 새끼가 가만히 있어. 그치? 얘도 자기장 영향을 받아. 하지만 변화가 없어. 세 개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0이야. 됐죠? 자, 이제 이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옵니다. 자, 책에 가까이 온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가까이 오면 얘는 여기 양끝 부분이 나한테 오니까 자기장이 세지는 거 아니야. 세지는 게 좋아 싫어? 싫어. 그래서 못 오게끔 하겠죠. 그래서 여기 무슨 극대? N극. 그럼 여기 무슨 극대? S극. 됐어? 그럼 위에가 N극 되려면 N극이 되면 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 이 새끼를 못 오게끔 밀겠지. 그래서 여기에 무슨 힘이 존재한다? 청력. 이게 바로 오지마야. 이게 오지마야. 됐죠? 그래서 바늘이 지금 현재 오른쪽으로 돌아갔대. 바늘이 오른쪽으로 돌아갔대. 그럼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흘렀다는 얘기야? 전류가 위쪽이 N극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흘렀다는 얘기죠. 아, 요거는 너네가 데코레이션 하셔야 돼. 이렇게 흐르는 거. 이렇게 흐르는 걸 우리가 뭐라고 잡아? 아, 바늘이 돌아간다. 얘들아, 그리고 잘 봐라. 여기 빨간색이 플러스라고 돼 있고 여기 마이너스라고 돼 있지. 전류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지.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입니다. 자석이 이제 온 상태에서 멀어집니다. 그럼 자석이 양끝이 나한테서 멀어져. 멀어지니까 세지는 거야? 자기장이 약해지는 거야? 약해져. 난 약해지는 거 싫다고. 그러니까 뭐가 돼? 멀리 할 땐 가지마. 그래서 못 가게끔 막겠죠? 그래서 여기가 인력이 존재해야 돼. 인력이 존재하려면 여기가 무슨 극 돼야 돼? S, 여기가 N극. 그러면 아까 왼쪽하고 오른쪽에서 윗부분이 S극으로 바뀌었잖아. 맞아? 그럼 전류가 반대로 되면 되겠죠? 전류가 반대로 되면 되니까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아까하고 거꾸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됐지?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봐봐.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서 이렇게. 아까는 뿔 마였는데 지금은 맞뿔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바늘이 반대 방향으로 되는 거야. 근데 바늘이 반대 방향으로 되는데 잘 봐. 디테일. 요 각도하고 요 각도를 보세요. 중심에서. 이 각도가 좀 더 크지? 이게 전류가 더 세다는 얘기야. 자, 그다음 아까 선생님이 외워두면 좋은 거 있다고 했어. 자, 얘는 뭐가 오는 거냐 지금? 뭐가 오는 거냐? N극이 다가오는 거죠. N극이 다가오면 뭐가 돼? N극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윗부분이 N극이 되는 게 자, 첫 번째 N극이 오는 게 윗부분이 N극이 되는 거지. 이거하고 똑같은 경우가 뭐라겠어? 반대의 반대니까 S극이 가는 거. 그쵸? 이거 적어놔. 앞으로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풀 거야. N극이 오는 거하고는 똑같은 건 S극이 가는 거. 그럼 여기가 이번에는 S극입니다. 윗부분이 S극 되려는 이유가 뭐야? N극이 가서. N극이 가기 때문에. 근데 이 N극이 가는 거하고 똑같은 게 뭐라고 했지? S극이 오는 거.
아, 윗부분이 S극 되려면 N극이 가도 되고 S극이 와도 되죠. S극이 오면 오지 말지. 그래서 S극 되지. 맞죠? 요것도 한번 볼까? 윗부분이 N극 되려면 S극이 가면 되죠. 그럼 뭐야? 가지마! 가지마! 이렇게 되겠죠. 됐지? 자, 이제 오른쪽 한번 보자. 오른쪽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위하고 아래가 있는데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여기 보자. 얘 같은 경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그 다음 여기 뭐가 있어요? 플라스틱관이야. 플라스틱관. 현재 쭉 하고 내려오는 상태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어. 이거는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건 뭐라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여기서부터 떨어질 때 예를 들어서 1초 걸렸다고 치자. 몇 초? 1초. 이건 내 마음대로 쓰는 거야. 1초야. 그 다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위치가 운동으로만 바뀌는 거야. 여기까지 문제 없죠?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입니다. 얘는 내려오는데 뭐가 있어? 코일이 있네. 그렇죠? 코일이 있지. 이 코일이 무슨 짓거리 할까? 여기서부터는 설명 잘 들으세요. 쓰지 말고 설명 들으세요. 쓰지 말고. 쓸 거는 마지막에 보라색으로 쓸 겁니다. 알겠니? 자, 첫 번째 얘가 내려옵니다. 그럼 내려오면 N극이 다가오는 거지. 그럼 이 코일 입장에서 오지마 이 새끼야 해서 여기가 N극 되고 여기가 S극 돼. 됐어? 됐니? 그러면서 얘를 못 가게끔 막아.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요 안을 통과해서 밑으로 떨어져. 그럼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 가지마라고 합니다. 이번엔. 그러면 이번엔 아래가 S극이지. 위에가 S극이지. S극이 멀어지는 셈이지. 그럼 S극이 멀어지니까 S극을 못 가게 여기가 N극 되고 여기가 S극 돼. 아, 이 코일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윗부분이 N극. 그 다음 여기 있는 S극이 쭉 통과해서 이쪽으로 가니까 S극이 멀어지는 셈이죠. 이번엔 N극.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는 유도조류가 반대가 되겠군. 근데 문제는 똑같은 게 뭐야? 여기는 오지마, 여기는 가지마. 전부 힘이 어느 쪽으로 존재해? 이쪽으로.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는 녀석한테 반대방으로 지속적으로 힘을 가하잖아. 안 떨어지게끔. 그러면 문제. 얘는 1초 후에 떨어진다고 했죠. 가영아, 얘는 몇 초 후에 떨어질까? 1초보다 크다 작다? 같다. 그렇지, 크겠죠. 왜? 못 떨어지게 방해하잖아. 됐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말도 안 되지만 1.5초라고 할게. 그치? 그 이유가 뭡니까? 얘는 얘를 못 가게끔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 방해. 그 다음 얘는요. 요건 쓸 게 좀 많아. 위치 에너지가 원래 원칙적으로는 운동으로만 바뀌게 되거든. 근데 요 방해하면서 전기 에너지가 생겼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 요걸 한번 써볼게. 얘는 처음에 위치 에너지가 10이야. 그럼 나중 운동 에너지 얼마야? 10이란 얘기죠. 근데 얘는 처음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10이야. 그럼 나중 운동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4라고 하자. 그럼 전기 에너지 얼마야? 6이란 얘기야. 이런 얘기야. 이거 5가 될 수도 있고 6,4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내 맘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안 돼? 되지. 얘는 돼야 안 돼? 안 돼. 적어놔. 이거 적어놔야 돼. 이거는 위치가 운동, 역학적 에너지 보존. 얘는 위치가 운동과 전기,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돼.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력은 얘가 빠르죠. 얘는 느리고. 다시 한번 뭐라고? 이 자석이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는 얘가 빨라. 왜? 운동 에너지 크니까. 됐으면 이제 밑에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전류의 세기입니다. 자, 유도전류의 세기 별표. 자, 강한 자석 밑줄. 그 다음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밑줄. 세 번째, 자석을 빠르게 밑줄. 이럴 때가 유도전류가 세다라고 합니다. 저거 외워주셔야 돼요. 외워주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보시면 오늘 수업의 마지막 바로 발전기 부분입니다. 자, 발전기가 바로 뭐냐? 바로 전자기유도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기계, 장치.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전자기유도라고, 아니 바로 발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전기는요, 전자기유도를 이용하여 운동에너지나 위치에너지 같은 역학적 에너지를 바로 전기에너지를 전환하는 장치가 발전기입니다. 자, 근데 이 발전기 내부에서는요, 잘 봐.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배웠어. 아까 우리 위에서는 코일은 가만히 있고 자석이 움직였지. 그치? 그럼 여기 봐봐.
여기에서 얘는 가만히 있고 요 바깥쪽이 움직이면 되는데 지금 현재 너희들 가족에선 요게 움직이지. 요게 움직입니다. 요게 안쪽이 막 움직여요. 여기 있는 회전 날개가 외부에서 어찌저찌해서 막 힘을 받아 움직이게 되면 여기 있는 코일이 막 움직여. 얘들아 거꾸로도 됩니다. 여기 안에가 자석이고 바깥쪽이 코일이어도 상관없어요. 그쵸?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막 코일이 움직이면 코일은 가만히 있고 자석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자기장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세기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지. 그러면 요 내부에 유도 조절을 넣어서 얘가 불이 켜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뭐다? 발전기입니다. 됐니?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요 회전 날개, 요 녀석을 이렇게 회전시킨다고 했잖아. 이 회전시키는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발전 방식을 나누는 거야. 알겠니? 바람에 의해서 바람 때문에 얘가 돌았어요. 그럼 풍력 발전이에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물에 낙하하는 에너지 때문에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수력 발전이야. 됐어? 그렇게 비교하는 거야.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 발전기 원리는 역학적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 그래서 이 장치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근데 오른쪽에 있는데 이것도 구분 잘해야 돼. 지금 현재 여러분 나오는 게 발전기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게 전동기거든. 됐어? 두 개가 틀려요. 얘는 뭡니까? 운동이 전기야. 얘는 뭐죠? 전기가 운동이야. 자, 위에 있는 그림하고 아래에 있는 그림 두 개를 보시고 서연아, 뭐가 차이 나냐? 차이점을 잘 봐야 돼.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점. 뭐라고? 그렇지. 건전지하고 전구죠. 바로 요게 차이. 요 녀석이냐, 요 녀석이냐. 얘는 에너지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이게 원인이야. 그래서 얘가 1등이야. 이것 때문에 얘가 움직여, 이게 2등이야. 근데 얘는요, 얘가 1등이야. 그래서 여기에 전기 에너지 생겨, 얘가 2등이야. 차이점이 이거야. 알겠어? 이거는 전기가 운동이고 이거는 운동이 전기야. 착각하지 마. 그래서 얘하고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해? 서로 반대 원리입니다. 뭐라고? 반대예요. 자, 이제 오늘 배울 마지막입니다. 자, 발전의 방식인데요. 발전 방식은 이거라고 했죠? 누가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냐? 그치? 누가 자기장 변화를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발전 방식이 결정됩니다. 자, 수력 발전입니다. 높은 곳에다가 댐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가둬놔. 그 다음 내가 원할 때 댐 문을 열어. 그러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그 운동 에너지가 발전기 돌려버려. 됐니? 이거 물 끓여요? 안 끓여요? 안 끓여요. 물의 상태 변화 이용하지 않습니다. 물에 뭐만 이용해? 물의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에너지 근원은 물의 위치 에너지. 뭐라고? 물의 위치 에너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풍력 발전입니다. 쉬운 것부터 하는 거야. 자, 얘는 바람의 힘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류를 생산한다라고 돼 있지. 그치? 그러면 바람은 뭘 갖고 있어? 운동 에너지. 근데 얘들아, 바람이 항상 이렇게만 흐르는 건 아니잖아. 위아래로 흐를 수도 있잖아. 대각선으로 흐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얘들아, 바람 왜 불어? 지표면의 온도차 때문에. 맞죠? 그럼 지표면의 온도차는 왜 생겼어? 태양 에너지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근원이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야. 실제 이것도 마찬가지야. 물이 왜 아래에 있던 물이 왜 위로 올라갔어? 증발해서 구름 만들고 구름에서 하늘에서 눈이 와요, 비가 와요. 그럼 위에 물이 쌓여 있잖아. 그래서 이 새끼도 그렇고 이 새끼도 그렇고 그다음 얘까지도 전부 뭘 것 같아?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야. 현재 니들 과정에 나오는 건 태양 에너지가 모두 근원이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화력 발전이야. 화력 발전에서는 연료를 태운다. 근데 이 연료가 뭘까? 석탄과 석유. 이런 거 우리가 무슨 연료라고 하지? 화석 연료라고 하죠. 이때 이 화석 연료는요, 화석화 작용을 지나서 과거에 살았던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생물이나 동물, 식물이나 동물이 땅속에 매립되어 있어 식물 매립 석탄, 동물 매립 석유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때 과거에 살았던 이 동식물체도 전부 태양 에너지 때문에 사는 거잖아. 태양 에너지 받아서 식물 살고 식물 사니까 동물 살고. 맞지?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전부 뭐가 근원이라고? 태양 에너지가 근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연료를 어떻게 한다? 태웁니다. 연료가 뭘 갖고 있어? 화학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연소를 하는 거야. 태운다, 연소, 연소는 화학 반응.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물 끓여. 그럼 물을 끓이면 물이 열받으니까 뭘로 바뀌어? 수증기. 그럼 수증기는요, 물보다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겠지.
매우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터빈을 통해서 한쪽으로 막 돌리게 하면 발전기를 돌려. 그 전기가 나옵니다. 이때 이 화력 발전소는 여기 있는 애들보다 유일하게 좀 복잡하고요. 여기에서는 뭐가 있다? 물의 상태 변화를 이용합니다. 뭐라고? 물의 상태 변화를 이용해.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 이 새끼는 연기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나올 수밖에 없잖아. 연료를 태우니까. 그래서 요 연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 이게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야. 됐어? 근데 얘는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지. 단점은 뭘까요? 돈 많이 들지. 얘는 뭘까? 그런 거 없지. 단점은 뭘까? 소음 많지. 바람 안 불면 끝이지. 그래서 요즘에는 산이나 해안가가 아니라 어디에 많이 세우는 줄 알아? 육지에서 좀 멀리 떨어진 해안가. 바다에는 항상 바람이 부니까. 되니? 그래서 요걸 해요. 요게 이제 좋은 게 뭐야? 신재생 에너지죠. 그치? 신재생 에너지라 좋아요. 얘는 지구온난화 이런 거에 관심이 없거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숙제 들어갑니다. 자, 금요일까지 숙제는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내신 쏙쏙 1번부터 여기 4번까지만 풀어오시면 돼요. 알겠니? 야, 이거 못 풀어올 수는 없겠지? 누가 일어나라!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